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명숙 박사님과 저 황장수의 이 앵그리 독 시간입니다. 저는 맨날 화가 나 있으니까 매드 독이고 여 박사님은 리얼 독입니다. 자, 여 박사님 티셔츠 하나 만들까요? 예, 티셔츠요. 예, 그거 하나 만들어 갖고 제가 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예, 저기 그 여 박사님은 미국에 유학 가셨잖아요. 뭐 유학이라기보다는 포스트 다 하셨다며. 포스트닥으로 스탠퍼드. 있어. 네. 그럼 어디 저기 시애틀에 가셨겠네요? 아니죠. 거기 아니잖아요. 팔로알토. 아, 팔로알토 있습니까? 네. 아, 아마 맞아. 안철수 딸이 그리고 팔로알토에 네. 있었잖아요. 팔로알토. 그래요? 예. 거의 뭐 부자들이 많이 가고. 예, 미국 최고의 부자 동네 네, 중에 저는 하나죠. 가난했고. 아, 그래서 팔로알토에 계셨구나. 자, 말로만 듣던 팔로알토. 샌프란시스코하고 예. 저기 어디지? 예.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약간 남쪽으로. 예, 남쪽으로. 한 예. 시간 정도. 예. 아, 좋은 동네 계셨네요. 산호세 사이. 예. 샌프란시스코 거기서 그러면 산호세 계실 때 사이. 그 뭡니까? 미국에서 보면 네. 이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해보셨어요? 아, 페미니즘은 사실은 제가 이대 나왔잖아요. 네. 이대 나온 년. 네. 근데 이대가 제일 세고, 그렇죠. 제가 겪어본 거는 이대가 제일 세고요. 예. 그다음에 저가 다닐 때만 해도 뭐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요새는 굉장히 레디칼해졌다고 하는데 이대 자체보다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영페미, 그다음에 학력이 좀 그 낮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뭐 직업이 뭐 없거나 그런 쪽의 여성들,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세뇌하듯이 분노를 자극시키고. 네, 그러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뭐 미국에서 볼 때는 거의 워낙 부자 학교라서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는 남자, 여자, 게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네. 쟤 예쁘다 그러면은 그 여자의 게이. 아, 쟤 예쁘다 그러면 그 남자의 게이. 그다음에 그 원래 돈 많고 거기가- 부잣집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옆 동네가 다 옛날에 뭡니까 히피. 그건 버클리 예, 그쪽이었고요. 그쪽에 뭐 머리에 포트를 꽂고 샌프란시스코라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히피 그렇죠. 주제고.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사람을 억압하고 이렇게 뒤흔들고 그러는 거는 저는 그건 자기 최근에 취향이지, 성적인 그걸 가지고 없죠. 그 있을 수가 없죠. 예. 반인권적인 강압적인 행동이죠. 그런 거. 강압적인 한국애처럼 한국은 강압적인 그거를 행태.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를 이렇게 내재화시키고 남자 여자를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예. 강자와 약자 이렇게 해서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엉터리 방터리 지금 성평등 교육을 하는데 평등이 아니에요. 그게 아주 잘못된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국 얘기를 하셨길래 말씀을 드리면 뭐 택도 없는 일이죠. 거기서. 미국에서는요. 네, 제가 겪었던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이 페미니즘이나 이 페미라고 흔히 말하는 그 이 여성 운동, 이 희한한 행태에 세계 유례가 없는 여성 운동의 이 원료가 어디서 나왔을까? 일본에서 갖고 왔든지 뭐 미국에서 갖고 오든지 갖고 오는 데가 있었어야 될 건데 이 한국에는 희한하게 이 페미니즘이라는 뭐 여성의 억압에 대한 뭐 해방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한국의 주사파식으로 이 그렇죠. 변질돼가 좌파가 한국에 오면 주사파가 되듯이 네. 이 페미니즘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야말로 주사파 페미니즘 비슷하게 돼 가지고 교조적이 되고 적대적이 되고 패가르고 강압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더 그 주사파는 어쨌든 정치적인 예. 그런 하나의 입장이나 뭐 프로파간다나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예.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학습을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막무가내인데 그래서 조금 하다가 이제 저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뭐 이렇게 말이 어느 정도 먹히다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성향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고기방패를 쓰고 버리는 거예요. 얘들 인생은 어떡하냐고. 참 그런데 영국의 1920년대 10년대 보면 영국의 여성이 거의 참정권이 없어가 그 영국의 여성들이 거의 이 여성 페미니즘 운동 단체, 그건 뭐 인권 단체라고 봤죠. 여성 인권 만들어서 뭐 상가에 방화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집회를 하다가 경찰에 끌려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명이 그 여왕이 와 있는데 경마대에서 말에 뛰어들어서 죽기까지 그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1928년인가 돼서야 여성들이 이제 참정권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서 자기 권리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권리 이런 것들이 뭐 교육권이라든지 참정권이라든지 직업을 가질 권리가 기본적으로 제한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성에게 특유의 가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단결하고 이런 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시작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게 그거를 잘 정리해 놓으신 게 예. 이게 지금 그런 아주 이런 파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예.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예. 그런 그 뒤틀린 잘못된 페미니즘 그걸 비판하시는 현장에서 비판하시는 분이 이 그 오세라비 작가님인데요. 이게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이런 책을 내셨거든요. 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략이라도 간단히. 이분이 이제 발제를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저께 예. 대전 그 예, 행사 시의회 갔다 오셨죠. 예. 거기에서 하는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거기 대전 그 시의원 중에 아주 전투력 좋은 여성 시의원인 김소연 시의원 예. 그 양반이 뭐 이렇게 선거 헌금 관련해 가지고서 뭐 폭로해 가지고 예. 박범계 의원하고 대차게 싸우고서 뭐 소송 걸고 그리고 지금은 당을 이전해서 이제 바미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쪽 관련해 가지고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서 이제 이걸 하나를 그 토론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관련해서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 좀 모았어요. 근데 예. 우습게도 학교 성평등 교육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예. 정말 이 정신적인 폭력을 내재화하는 예. 그런 기제고 잘못된 예. 교환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책 토론회가 제대로 열린 게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날 처음 열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마 이 지금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일방주의를 비판한 네. 그래서 균형을 회복하자고 한 네. 처음 열린 겁니다. 열린 예. 이 그래서 공식 모두 토론회라 봐야 되겠네요. 왔던 사람들 모두가 정말 그 아연 실색을 했죠. 이게 그렇게 각종 무고로 시달리고 무고죄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그 피해 입은 남성들, 예.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예. 정말 그 공포스러워하는 거, 남자애가 여자한테 이쁘다라는 표현을 했다가 혼나고 뭐 왕따 당하고 예쁘다란 말은 성희롱이라서 쓰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뭐 초등학생들한테 나쁜 한자 찾기 이런 걸 가르치고 이게 계집녀를 3개를 쓴다고 이게 가늠한다는 뜻의 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단어도 나쁜 단어. 나쁜 단어. 뭐 이러면서 뭐 어쩌라고 한자 안 쓰고서 뭐 어떻게 쓰려고. 그 다음에 뭐 민낯이라는 얼굴. 그냥 아무것도 민낯 바랐다. 얼굴이란 말에서 아무 화장도 안 한 거는 화장하는 자와 안 하는 자를 구별하는. 이미 구별하고서 전제하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용어 쓰지 마라. 그 용어도 민낯이란 말도 한국에만 있는 말이고 당연하지 한국말인데 쓰지 말아야 된다. 뭐 하여튼 이런 그 또라이 같은 짓을 돈을 그냥 때려 부어가면서 그리고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늘 피해당하고 소중한 사람을 가르치는 건 좋아요. 남자도 소중하다. 그렇게 가르쳐야지 되잖아요. 그 피해받았다고 왜 이게 이치가 맞지 않다고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은 네가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교사가. 성인지 엉망이죠. 감수성이라고 저는 안희정 재판 때 들어봤는데 이 성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미리 자각하고 가급적이면 그 근처에 안 가는 것. 저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선생님이 워낙 개념을 잘 쓰시니까 상황을 보고 저것들이 저런 식으로 이런 용어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데 주로 저렇게 평가할 때 쓰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신 것 같은데 현장은요 더 참담하답니다. 그걸 단어를 정의도 못 내린대요. 그러고서 쫄리면 하는 말이 그거래요. 쫄리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인지 감수성이 대해서 뭔지 한번 이렇게 30초 이내에 설명을 해봐라 이러면 그걸 갖다가 여성운동 지금 페미니즘을 한다는 사람들이 30초 안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정의지 감수성이 없어서 그런 걸 막 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감수성이 없어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니제를 네가 알렸다. 뭐 거의 이런 수준이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뭐 거의 이런 한자 수준이죠.
그러면 여성들도 여자라면 또 이것도 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여성들도 예를 들어서 말을 하거나 이럴 때 성희롱을 하기도 하고 또 남성에 대해서 조롱을 하기도 하고 요즘 뭐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바로 사과하고 그런데 사과하더라도 또 뭐 이제 시비 걸고 그러면 꼭 그 털리는 쪽은 남자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럴 수 있는데 남쪽이 털리고 남자만 털린 건 남자고 지금 아마 한국에서 남자가 그렇게 당했다고 이 성인지 감수성 문제로 법적으로 해서 이긴 적은 거의 없을 거라 보여요. 없죠. 그리고 최근에 보세요. 그 남자 저기 청소년 중고생을 여자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성추행을 해요. 그렇죠. 성폭력인가? 근데 뭐 합의에 의한 성관계. 뭐 어쨌든 뭐 관계를 성관계를 한 했다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지. 그리고 엄마가 쫓아와서 이게 뭐한 짓이야 이제 난리가 나고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뭐 그러는데 다 무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법적으로는 무죄다고.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 케이스가. 그런데 법적으로 다 무죄. 그리고 근데 그 반대 케이스는 전부 다 유죄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게 어디더라? 그 부안 성추행 교사 판문이라고 저 2017년 8월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잘못된 보도인데 그게 뭐 보도 일단 나가면 이 사람 그냥 완전 매도되는 거거든요. 남자 선생님은 그렇게 학생들이 그 허위 사실로 성추행했다고 그냥 매도하는 바람에 못 견디고 자살했어요. 그 외국 영화에도 뭐 그 비슷한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동네에서 매도당해가 성추행범으로 아주 고통받는 그런 걸 다룬 되게 영화도 많죠. 있습니다. 이거는 시인도 그랬고 당했고 무슨 연예인도 당했고 뭐 누구 뭐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도 이건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들에게 뭐 양육하는 것처럼 거의 사육하는 것처럼 그런 한남충이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한국 남자들 벌레 같은 한국 남자 뭐 이런 뜻이죠. 버러지. 예, 그런데 그냥 남자로 안 부르고 자기 아버지한테 부르는 건데 또 무슨 충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성교육을 한답시고 애들한테 와서 그 성평등 교육을 한답시고 와서 뭐 여기 다 뭐 성인들이 보니까 그냥 말할게요.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책에도 써 있는 얘기니까 뭐 6.9cm 뭐 그다음에 뭐 일단 얘네들은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질러대는데 재기해 뭐 이런 단어들을 막 써요. 그리고 이제 이쁘장하거나 나는 여성성을 가질래. 그다음에 뭐 콜셋 맞지도 않는 년들이 무슨 탈콜을 하라고 옆에 있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지랄이냐고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뭘 그런 걸 해. 먹지 말고 노력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쁘게 잘 가꿔가지고서 그다음에 여성성하고 뭐 남성성이든 뭐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운영을 하는 방법을 그거를 자기가 개발을 하고 그리고 짝지어서 자기 원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그 아름답고 이쁜 10대, 20대를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다 틀린 이념에 뒤틀려가지고 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된 것들을 이렇게 주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뭐 여성성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지키고 하기 싫은 사람은 뭐 중성처럼 살든지 화장도 하지 않고. 그거를 못하게 얘를 갖다가 이지매를 해요. 그런데 왜 전부를 다 몰아서 이 어떤 여성성의 발현이나 이런 거를 다 막고 있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나 이 중학교 이런 데서 지금 이 페미니즘 교육이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 지금 보편화되어 갔다는 거죠. 그렇죠. 주로 어느 시간에 이런 걸 합니까? 이게 이제 뭐 별도로 한대요. 그래서 별도로 교육청에 과장님도 나왔는데 안 하면 안 되냐. 그리고 당신들 직접 하시냐 했더니 직접 이 문제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직접 안 하고 좀 자기네들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서 다 외주를 준대요. 자, 그 외주가 뭡니까? 돈 빨아먹는 창구예요. 그 뭐 여성 단체를 그렇죠. 빙자한 데서 3,200개 뭐 여성 단체를 빙자해서 이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이거 여가부 예산이 일단 1조 뭐 500억인가 그렇게 아주 좀 몇십 프로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책정이 돼서 올해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와 별도로 뭐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서 각 부처별로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전에 조사했을 때 뭐 34조인가 뭐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뭐 키우는 데 쓰이는지 이걸 좀 까서 다 뒤집어 봐야 되고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여자 뭐 그 학생들 상대로 경제학 강의하러 좀 갔는데 뭘 줘요. 이거 작성해야 된대. 보니까 뭐 여자 학생들을 대하는 이 강사의 자세 뭐 해가지고 쭉 있더라고. 남자 교수들.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나 이거 서명 안 해 하니까 서명 안 하면 애들 못 가르친대.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이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대부분은 그 애들을 그냥 여자 학생, 남자 학생이 아니라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지 그 여자 학생을 갖다가 이렇게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뭐 아주 세세하게 별 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이래가지고 이 근처에 오래 다니겠나 싶어서 좀 이따 그만뒀는데 뭐 잘하셨습니다. 조금 예. 더 다니셨다면은 이거 뭐 예. 유튜버도 못 하시고 예. 그냥 매장 당하실 수도 있었을 교도소도 거예요. 받겠네. 근데 어쩌다가 한국의 여성 운동이 이렇게 변해버린 원조가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이제 이 오세라비 작가님이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분 한국 분이에요? 네, 이름을 오셀라비 아, 이름이 그렇게- 성이 오시고 이름이 세라비시구나. 예. 그렇게 이게 근데 예명인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예. 그런데 제가 갖다 드린 유인물을 예. 보시면은 이게 첫 페이지 발제문 보시면은 예, 예. 페미니즘으로 인한 젠더 갈등 젊은 층의 예. 남녀 단절, 남녀 분리 사회 만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예. 이게 영 페미니스트라고 그래가지고서 뭐 메가리니 뭐 워마드니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예. 그런 것들이 그런 몇년 거 전부터 개설을 나왔죠. 하기 시작했는데 예. 이제 15년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요 정권이 저기 들어서기 직전부터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정권 들어선 다음에 이제 확 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분도 원래는 저기 뭐 그 민주당 의원이었대요. 그러다가 하도 이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떼거지로 잡혀 찍고 와가지고서 뭐 인격 살인 나고 그러는데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예. 그랬다가 병 안 걸리고서 이게 버틴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뜻을 예. 공연 사람들이 성공하고 얘기하는 게 예. 다행이라고 생각한대요. 예. 근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와 미디어, 메갈리아를 페미니즘의 새 물결로 인정한 좌파 여성단체의 상층부 페미니스트들은 엄청난 권력과 요직을 차지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거머쥐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상층부 엘리트 여성의 권력과 권익을 강화할 뿐 대다수 여성들의 삶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쫙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주셨어요. 근데 핵심적인 게 이제 그 맨 처음에 이제 여성 민우회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 하는데 처음 시초는 그거였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여성단체 상층부들이 지금 누구 이렇게 딱 그 계보가 있잖아요. 한명숙이 예. 뭐 남윤인순 이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당신이 직접 여성 혐오라는 지령을 내렸냐? 여성 혐오라는 지령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여성 혐오가 이 사회에 있다. 저걸 때려잡기 위해서 너희들이 걸기해야 되고 온갖 쟤네들이 하는 그 생식기와 관련된 상술한 용어들을 너희들도 다 써가지고서 그냥 내뱉어라. 그래서 나는 그냥 그 페미닌하게 그냥 너 화장도 하고 싶고 꾸미고 살고 싶어. 너는 꾸민 노동을 하는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탈브라, 탈코도 안 한 아직도 계몽이 덜 된 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입을 하면서 너는 흉자야. 흉자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그러니까 남자 생식기 그거 그런 식으로 하고 다 잘라버리고서 빨리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여자라고 인정을 안 하고 노마 게이 새끼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울분에 차서 이런 대학생들이 그런 자기 하소연을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 한대. 엄청난 인격 살인과 매도, 어마어마합니다. 또 어마어마합니다. 폭력을 갖다가 지금 상대 정에게 그렇죠. 자행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도 여기다가 얘기를 하려면 니네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남학생들은 엄청난 소외를 겪죠. 여기다가 예쁘다는 말 하는 것 자체를 예쁘다고 했다고 성희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남자들은 말만 하면은 제가 희롱했다고 거기 개 경력에
그게 저기 빨간 크레딧이 돼버리니까 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워야 될 10대, 20대에 이런 그 좋은 감정들, 정말 그 인간이면 그때 그 소중히 해야 할 그 사랑의 감정들을 완전히 다 말상시키는 아주 반인륜적인 짓거리예요. 뭐 로맨티시즘에 대해서나 뭐 없어요. 낭만에 대해서 그럴 수가 무슨 없대요. 원한이 진 집단들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여성 엘리트라고 하는 자기네 30% 이상의 무슨 무슨 표를 자기네가 갖고 뭐 의석을 뭐 몇 개를 가져야 된다 이지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 니네들 니네 딸년들한테 그런 말 가르치냐? 걔 뭐 투블럭 치고 그새 가서 OECD 가서 이제 흉측하게 이렇게 하고 나가가지고서 거짓말로 한국은 뭐 몰카 천국이다. 맨날 뒤에서 사진 찍고 뭐 성추행을 당하고 그래도 경찰이 잡아주지도 않는다. 뭐 이런 거짓말이나 치고 다니고 그 경력에 넣었으면 좋겠냐? 네 며느리가 그런 미친년이 들어왔으면 좋겠냐? 그리고 너한테 맨날 그렇게 그 반말 찍찍하고 그다음에 뭐만 하면은 성차별이라고 그러고서 들이대거나 뭐 먹방 찍고서 이러면서 나는 뭐 탈코르셋 했으니까 코르셋 맞지도 않는 애가 뭐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냐. 한 명이라도 나와보라 그랬어요. 지금 빨간 차 타고서 그냥 학교를 좋은 데만 골라가지고서 아빠가 낳아주는 징검다리로 이렇게 밟고 다니는 애들이 걔들은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걔네들은 다 상류층 애들끼리 결혼해서 살 먹고 잘 사는 게 스카이캐슬인데. 예, 지금 그러고 또 이런 페미니즘의 원조가 되는 한국의 여성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좌파 민주당이나 이런 정당 쪽에 줄을 서서 총리도 해먹고 장관도 해먹고 또 각종 직책들 국회의원들도 수두룩하게 해먹고. 그럼 그 여성단체 장일 누군지 보세요. 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분들 포함해서. 예. 그 사람들의 삶은 지금 상류층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또 조국처럼 특별하게 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럴 거예요. 또 돈도 받아먹다 깜빵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자기 딸년이 메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 죽여버리지 그냥 두냐고요. 걔네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적대적인 여성 운동을 이 좌파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하면서 그것이 이제 한국적으로 결합이 돼가 이제 사회적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나 또 어떤 자신이 이 어떤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이런 소수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게 적대적인 여성 운동 페미니즘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페미니즘이란 말이 아까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폭력성, 페미니즘도 아니죠. 여성 폭력주의죠. 그래서 그렇죠. 거의 폭력성을 되게 드러내가지고. 더러운 세금 같은 그런 짓거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 정권이나 이런 좌파 정권들이 그걸 전부 다 받아주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선언을 하죠. 왜냐하면 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는 페미니즘 대통령 뭐 이러고 그거에 그 기치하에서 돈을 막 쏘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페미니즘이 마치 예. 이 좌파 진영에 의해서 페미니즘의 전형처럼 그렇죠. 자리 잡으면서 이제 이 폭력적 이 남성 적대주의를 조장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득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심지어 뭐 그 조직의 생존 기반, 먹고 살 기반까지 만들어주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네요. 근데 더 나쁜 게 이 초등학생들의 또 중학생들의 다친 이 영어는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그냥 세뇌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더 약한 거야? 이 말을 하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예쁘다는 말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거. 아니 그리고 뭐 한자에서 무슨 계집 여자 들어간 거를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여기 제가 갖다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제 학생이 이제 중고생들이 그 오세라비 선생님한테 일방적인 페미니즘 이념을 주입받는 게 너무 괴로워서 자기네가 그 성평등 교육 내용이라고 그렇게 그 교사로부터 받은 거를 그거를 자, 이제 리스트업을 해왔는데 여성은 약자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지 말라. 성적 대상화란 말이 뭔지 알아듣기 어려워요. 이런 거. 그럼요. 이건 사실 저희가 옛날에 그 이대가 여성학과가 있었던 유일한 학교이던 시절이어서 그때 그 철학과에서 이 용어들을 좀 정리해주고 그러던 시절에 뭐 대상화라는 말 그때 만들면서도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런 거를 뭐 여과 없이 그냥 청소년들한테 막 가르친다는 거죠. 남자는 가해자다, 여자는 피해자다 이런 말을 그냥 대놓고 한대요. 그다음에
뭐 남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미쳤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그다음에 퀴어 축제, 뭐 해화역 시위 사진 이런 거 슬라이드를 막 보여주고 페미니즘을 비판하면 이거 딱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그 전체주의 가르치는 거고 뭐 그 주사파식 그 사고방식 가르치는데 페미니즘을 비판하면 백넷이다. 백넷이가 뭔 말입니까? 반동이죠. 아, 반동이라는 뜻이. 반동이라는 참 말 어렵게 하네. 그다음에 그 2016년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 사건을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남성은 가해자다라고서 계속해서 주입을 시킨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런 뭐 좋은 패션이라 그러면서 탈코르셋, 젠더리스 패션 아니 무슨 탈브라를 하면은 그 뭐 그 숭하게 뭐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는 그거 눈이 진짜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니까 보는 건데 그때 뭐 시선 강간을 했다고 그러고서 지랄을 치면서 또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 교사들도 그렇고 남자 그 교육청 관계자들도 그렇고 자기네들 말을 못 한대요. 말하는 순간 얘가 이상해지는 큰일 나니까.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주사파애들 그러잖아요. 뭐 말하는 순간 네가 이게 의식화가 덜 돼서 그렇다. 지금 그 우리 사회의 위안부, 징용 이런 몇 가지 뭐 말만 성적을 하면은, 말고 있잖아요. 5.18 세월호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여성 남성이라는 이런 성적인 젠더 문제를 전부 성역화를 만들어 버려 가지고 여기에는 개입하지 마라. 전형적인 이 악질 좌파들이 하는 지금 하는 형태들을 악용해 이분법 가지고 있죠? 예, 예. 갖고 가네요.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예. 그냥 사람을 그 이분법으로 딱 갈라놓고 한쪽은 아주 그냥 극악하게 고기방패로 쓰는 거 이런 식이죠. 자, 그 학교 내에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주입시키는 사상을 주입시키는 건 이게 매우 잘못됐는데, 자, 이 부분을 근데 뭔가 하면 이게 정말 보수의 비겁함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좌파와 연결돼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좌파의 표로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정권 같은 좌파 정권은 이런 걸 갖다가 키워주고 뭐 DJ 때부터 노무현까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수는 이 페미니즘 운동이 일종의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수단으로 좌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 페미니즘 운동의 폭력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야 될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뭐 당할까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고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할까봐 비겁해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게을러요. 게을르죠. 뭐 나하고 관계 없는 문제고. 그리고 뭐 품이 떨어지게 뭐 6.9cm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해? 뭐 피해가면 되지. 에이 누가 그러겠냐? 예. 아니 되게 딸내미들도 하고 있고 예. 나가서 또는 당하고 있고 걔 친구들한테 그게 뭐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고 표가 뭐 지금 저쪽에 쟤네가 똥볼 차고 있으니까 설마 우리한테 오겠지. 절대 안 가죠. 예. 이게 일종의 또 다른 의미의 한 젠더를 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이 분리시키는 아주 교묘한 운동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배계급의 엘리트, 과거에 좀 먹고 살만한 많이 배운 이런 여자들이 페미니즘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기득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가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각종 또 예산 구조 또 돈 구조가 마련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업들을 또 벌려나가고 그것이 이제 학교라든지 애들 경제 교육 공동체라고 봐야죠. 예, 이런 부분으로 이제 빠져들면서 페미니즘이 이제 나중에 생존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이런 양상으로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농단이고요. 예. 이 농단이 이거는 사실 뭐 그 전부터도 있어 왔던 거지만 지금은 아주 노골화가 돼서 그냥 정말 그 자녀분들이 앓고 있다고 보시면은 딱 맞아요. 진짜 환자가 부모님한테 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그거를 갖다가 제가 그때 이거 전문가한테 용어도 배워왔는데 유치원 애들까지 들어갔어요. 유치원 애들 저항 교육을 시켜요. 그래 이게 몸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누가 만지려고 하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가면서 해외 사회랑 분석을 해가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얘들은 저항 교육만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꼭 필요한 순간에 얘들은 말을 못해요. 왜? 말해라 그랬는데 말 안 했다고 또 혼내키고 하니까 그 막 뒤죽박죽인 거야. 뭐 전문가가 있냐? 자기네 끼리끼리 해서 이것도 질문을 하면서 교환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을 안 쓴대요.
참 그래서 기가 차네요. 그 총체적으로 여기는 정말 그 부모들, 엄마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교육하는 사람들 그냥 이러고서 그냥 내두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이건 범죄죠. 이거를 그 예. 공무원이 이러고서 그냥 자빠져 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애들의 그 인성 형성과 사회성에 아주 지대한 악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 평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많은 유튜버들이 별의별 거를 다 다루면서 이제 저런 페미니즘에 대항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에 있다고 보면 뭔가 하면 여혐 남용 갈등한 또 그렇죠. 일베류 남자들의 뭐 여성에 대한 또 상투적인 똑같아져요. 반작용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집단의 논리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걸 폭력성이. 같이 예. 품으면서 가자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품는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네거티브한 그런 그 결과 나지 않도록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래서 가는 그 청년 집단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하나의 뭐 단체를 만들어서 그날도 아주 하더라고요. 훌륭하네요. 예. 뭐 당당이라는 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잠깐 거기서 이제 연사로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한국 성평화연대. 그러니까 맨날 성평등하면서 사실 인권을 유린하니까 인권을 회복하자. 그다음에 남성 여성의 고유의 권리와 가치를 회복하자. 그래서 한국 성평화연대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각 지역으로 해서 생긴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130명 정도 인원이 있다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여기 이런 얘기를 여기서 좋습니다. 터놓고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저희들이 한번 네. 모시도록 할게요. 저희들은 이 사회 곳곳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부분을 항상 까발리고 또 바로 잡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목적이 또 저희들이 뉴스 브리핑하는 목적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서포 15조에 보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고 이렇게 공약으로 또 넣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우리하고 딱 맞죠. 여기 예.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예. 그래서 예쁘다고 말하면 성희롱이다라는 소리를 안 듣는 사회. 예, 그런 사회가 올 때까지 앵그리 독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 예. 저는 이런 그 썩은 페미니즘은 매국이다. 예. 그러니까 유니클로 뭐 옷 안 사 입는 거, 뭐 그런 게 애국이 아니라 내국이 이런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진짜 유니클로 옷 사 입는 게 뭐 그 몇 푼짜리 그 아무 상관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 저기 뭐죠? 또 사이비 그 반일주의. 예. 저는 종북 또는 친북 반일은 매국이라고 보는데요. 예. 아무튼 그런 게 저기 뭐 그 옷 안 사 입는다고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애국하려면 이런 그 썩은 페미니즘을 없애는 거, 네. 또 여가부 폭파시키는 거 저는 차라리 그게 애국이라고 보고요. 예. 거기 가려면 지금 딱 막고 있는 게 그 모든 농단은 법조문을 타고 저는 예산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맡고 있는 공직자, 고위직, 정치인들 어쨌든 그 세금으로 밥 처먹는 놈들부터 니네들 딸 자식들 먼저 고기 방패를 한번 써봐라고 거기서 대놓고 거기서부터 예. 그거 할 거 아니면 다 집어치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기 어머님들 저기 따님들 고생하는 거 또 아드님들 고생하는 거 그거를요 다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지금 굉장히 외롭고 아마 힘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실 권리들을 다 좀 찾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 박사님이니까 이런 한국의 페미니즘의 이 폭력성이 지금 학교부터 또 정부 부서에서 예산으로 또 이 잘못된 여성운동 조직의 좌파 여성운동 조직의 지금 이 뿌리로 곳곳에 지금 자리 잡아서 그것이 자녀들의 삶에 굉장히 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 그런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